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4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부산 경마 총 15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서울 경마 휴장으로 부산 경마 다음 주 휴장을 앞두고 그야말로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자, 지난주 부산에서 열렸던 오너스컵 대상 경주는 19조의 동반 입상으로 또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예 강자로 뚝선 블루치퍼가 우승으로 했고요. 또한 백문백답이 2착을 하면서 19조 마필 2두가 지난주 오너스컵 대상 경주 모두 입상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른 블루치퍼. 자, 향후 장거리 대상 경주 올 시즌 후반에 있는 장거리 대상 경주에서도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만큼 새로운 강자의 출현 상당히 기분 좋은 지난주 대상 경주 우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부산 경마 결승전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제이콥이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제이콥의 추익 가능성, 선입까지 가능한 제이콥의 전개 이점. 초인강제라는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순발력뿐만 아니라 힘까지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이번 편성까지는 이 정도의 상대와 흐름 속에서는 초인강제의 잠재력은 여전히 이어진다.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7번 플라잉 조이 문서영 기수의 다시 한번 상대보다 직전보다 가벼운 중량과 전개 조건이라면 이번 편성에서 그 가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0이었으면 충분히 버텼을 텐데 이번 거리가 1200이네요. 이번 CD 망치는 이번 경주 선행 이어 버티기 가장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안쪽 마필 그리고 외선 마필 누가 선행가도 4번마 우승 티켓은 자리 잡기 수월해졌어요. 선입 가능성 이후에 앞선이 싸워준다면 더 고마울 3번 우승 티켓은 최근의 변화 이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파인 트럼펫은 선행가도 좋고요. 선두권 2선 외곽만 자리 잡아도 이번 편성에서 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이번 블루치퍼가 생애 두 번째 대상 경주에서는 분명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이 아닐까 근접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모든 거리를 소화하고 있는 11번 백문백답 전천의 마필이죠. 8번마 딕시 어게인 전개도 좋아졌습니다. 승급전이지만 또한 훈련 내에서의 성과 자체도 이 정도라면 딕시 어게인의 선전은 여기서도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주폭 자체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 만큼 승급전 정마침 3번 매니그랜드 소개를 드리겠고요. 빠른 흐름이 항상 선두 외곽에서 따라붙으며 마지막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이죠. 승급전에 2.5km 감량 혜택 찰떡궁합 멀로 기수의 재기용 9번 스트롱 벌처. 꾸준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연습을 해서 이제 6월달에 입상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누가 선행을 가든지 그 레이스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서 10번 장산월드를 높게 평가했고요. 7번 골드마운틴이 에이스러너처럼 강급된 마필입니다. 이제 강급되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따라가면서 주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고 오히려 출발 후 직선거리 가장인 1400m 거리가 막판 한 번 역습이 충분히 가능한 4번 알파칸에게 적정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추진체의 그 탄력 많이 살아났어요. 김덕현 기수가 기승하게 되면서 결정 비형 방식의 부담 중량 조건도 상당히 좋아졌고 빠른 양쪽 옆에 빠른 마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코스가 좋아진 1700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베스트 빅토리라면 이번엔 처진 전개하지 않을 겁니다. 선두 선입에서 그 장점을 살릴 살아난 베스트 빅토리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6등급 부진마들이 대거 벌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단거리 2착 내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 딱 한두 있죠. 4번 톰 임팩트. 그 외의 마필들은 계속해서 입상 실패에 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자, 이번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일 말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고요. 이미 직전에 그 징후를 나타낸 말들이 여럿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입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요. 그런 내용까지 종합해서 스타트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호 경마 스타트는 제가 맡았습니다. 부진마필 편성 맞습니다. 12마리 마필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상 전력이 없어요. 그나마 4번 토암 임팩트 정도만 데뷔전에서 좋은 성적을 펼치면서 이기권을 차지하고 나머지 경주에서는 거리와 흐름을 극복을 하질 못했었죠. 레이스 흐름 자체가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눈에 띄기는 하는데 모두 지구력 자체가 계속해서 크게 변화를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입상 경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대적인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4번마 토암 임팩트가 이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4번 토암 임팩트란 마필 자체의 큰 단점은 모래를 잘 맞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데뷔전 자체에서는 2번 게이트에서 성공을 하면서 입상을 거뒀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쪽 진로가 아예 열려버리는 최소한의 모래를 맞지 않고 거의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펼치면서 운도 따랐던 경주였는데 그 이후의 경주에선 레이스 흐름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죠. 직전의 경주도 약간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처졌고 모래를 시종 맞으면서 아쉬웠는데 종말에도 진로까지 좋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거리를 감안을 하면 상대의 페이스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주폭은 여유가 있었다는 판단이고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발주 자체에 좀 보완을 신경 써준 모습인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선두권 자체가 굉장히 약한 구도이기 때문에 초반에 선두권만 자리를 잡아줘도 토암 임팩트는 여기서 입상 자체에 대한 의심은 크게 없다.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라고 강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는 안쪽 2번마 청풍 난향, 7번마 BK 빅터, 그리고 1번마 승리의 불길, 신예 마필들 그리고 공백전을 치르는 마필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2번마 청풍난향이라는 마필 자체는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줬죠? 근데 스피드감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마체가 너무 얇다 보니까 그 초반에 그 힘싸움 자체에서 이겨내질 못하면서 좀 운영을 가지를 못했던 마필이에요. 3월달의 경주에서는 또 당일 체중이 15kg나 빠지면서 401kg로 시작을 해서 흐름만 따라가다 좀 그쳐버렸었죠. 휴양을 다녀오면서 무엇보다 재검 당시에는 체중이 많이 불어있는 상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파워터치라는 강력한 재검 마필이 출전을 하는 레이스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여유를 보여요. 게이트까지 좋아졌고 힘도 차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체중이 연결이 되는 당일 체중이 급격하게 30kg, 40kg 빠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정상적인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이번 청풍난향 여기서 좀 더 가치를 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BK 빅터와 1번 승리불길은 기본적인 지세는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7번 BK 빅터 같은 경우도 12월 달 이후에 개인대험과 이제 파행의 여파 때문에 좀 주기가 늘어졌던 가운데 그 중간권에서 이제 마방 이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랜 휴양 속에서도 직전 재검 당시에는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결코 최선이 아닌 말머리에도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 1번마 승리불길도 지금 함께 뛰었거든요. 그 편성 자체에서 1300 데뷔전 자체에서는 32마 신차 능력부진 7격 처분을 받았었지만 재검이었던 직전의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흐름을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 무엇보다 직전에 재검이 중요한 이유 자체는요. 라이징 어게인과 투스카 로라빌, 토네이토 킹과 파인파워까지 모두 재검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의 페이스였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페이스가 빨랐던 그 흐름을 두 마리 마필이 쫓아가기 시작한다. 편성이 약하다라면 1번 승리불길과 7번 BK 빅터는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구도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결론은 이번 구도에서 상대적인 편성을 잘 만난 힘이 앞서 있는 4번 토암 임팩트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을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경주 백동일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네요. 저는 우선순위 2번 청풍난향에게 먼저 주고 갑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심 때의 모습의 변화 상당히 인상 깊었고 체중이 불기 시작했다는 부분. 훈련 때의 모습을 봤더니 재심 때보다 더 불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만큼 땀을 흘리면서 얼마만큼 강훈련을 하면서 체중이 빠지느냐.
라는 부분도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초 훈련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체중이 더 불겠는데? 라는 느낌을 줬었던 상황이라서 이번 청풍난향의 선입권 강공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백동위원의 해설대로 선두권이 그리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심사 역시 휴양마이기는 합니다만 재심 때의 모습 여력이 있었던 7번 BK 빅터가 재심 때는 재심말들 더 강한 상위 등급의 재심말들에게 밀리면서 조금 추입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순발력 자체가 이번 편성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는 구도이기 때문에 7번 BK 빅터의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역시 휴양마 8번 레인보우 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을 하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8번이면 그나마 낫기는 하지만 아주 확연하게 좋아진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의 혈통적 기대치와 더 자라나고 있다는 부분, 더 강해지고 있는 전력, 지금부터거든요. 이 말의 혈통상으로 봤을 땐 지금부터 하반기가 이제 전성기 확 걸으면 뒤집어지는 그 타이밍이 곧 오는 상황이라서 8번 레인보우 파크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다가 한번 지목을 해보면서 질문 요 말은 드려봐야죠. 4번 토함 임팩트는 뭐 질문 드릴 거 없으니까 8번 레인보우 파크의 가능성과 지금까지는 추입이었습니다만 이 말의 기습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5번째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레인보우 파크가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은 분명히 강했던 편성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상대들이 뛰었던 편성들보다는 강했어요. 뭐 신흥장수나 아라명마, 지구력88, 뭐 천년의 약속이라든가 오션 그레이 직전의 경주까지도 편성 자체가 강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직전의 경주에도 외선에서 이탈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자리를 못 잡았어요. 마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아예 꺾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뛰었던 편성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을 저도 높게 평가하는데 12주 만에 휴양 공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계속해서 몸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순간 발주 능력이 탁월하게 빵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발주를 받고 쭉 올라가는 중속으로 띄워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시원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8번 레인보우 파크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의 마필인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일 상태 여부가 이 마필의 그 판단 자체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 레인보우 파크가 데뷔 전과 실전 이전째 분명 순간 스피드를 선보였던 말이고 선입권에서 응수했던 경험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최단 거리 7번 BK 빅터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8번 레인보우 파크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4번 통합 임팩트는 유일하게 이 편성에서 최단 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죠. 최근에 연달아 졸전, 달리 말하면 상대 강했고 빠른 흐름에 적응 능력이 다소 떨어져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직전에도 다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홈이 외곽 쳐졌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외곽 진로 열리자 질풍같이 몰아치는 종반 날카로운 끝권을 보였던 4번 토함 임팩트. 이번에 게이트 한쪽 들어갔고 앞선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막판 한발 싸움인데 직선 한발 싸움인데 4번 토함 임팩트가 너끈히 저 요편성에서는 입상한 자리를 지켜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청풍난향은 체중이 불면서 공백 이후에 주행심사 때 지난 7월 13일 날 상당히 잡고 여유로운 막판 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힘들었던 면모와 체중이 불어 이번에 충분한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져볼 2번 청풍난향이 되겠죠. 여기 한두 더 가세하는 구도입니다. 바로 10번 희망소녀죠. 데뷔 후 7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 전력도 없고 과거 폐출혈 발생도 했었습니다만 지난 6월 21일 날 1600m 거리 능력 미달이었죠. 그래서 지난 7월 27일 날 주행 심사를 다시금 치러왔는데 그래도 상위 등급 재검마와 함께 뛴 1000m 주행 심사에서는 제법 여유를 부렸습니다. 2선입 타면서 직선에서도 잡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주행 심사를 치러왔는데 이번에 복귀 전 앞선 흐름 약해 보이는 구도 속에 1000m라면 10번 희망소녀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백동일 위원 10번 희망소녀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워낙에 이제 부진마 편성이다 보니까 조금의 변화만 느껴져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저희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희망소녀도 직전에 주행 재검 당시에는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갔던 모습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희망소녀란 마필 자체는 데뷔 이후 1000m를 2번을 뛰게 되는데 그때 페이스 자체에서 흐름을 잘 못 따라갑니다. 초속 자체가 단거리에 어울리지 않았던 모습이라서 그 이후부터 거리를 늘리게 되거든요. 근데 거리를 늘리고 나서 능력 부진 실격도 있지만 그 중간에 패출혈도 있었던 마필이에요. 희망소녀가 패출혈 이후에 계속된 선전을 못 해주고 직접 능력 부진까지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완성도나 이 단거리에 확실히 어울린다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서 저는 희망소녀는 아직까지 변화가 한 번쯤은 더 지켜볼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 스타트 부산 1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앞선 약한 구도 속에 결국은 종말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4번 토암 임팩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팔두 단촐한 편성의 2경주 1000m 최단거리지만 자립상 기대치를 가져볼 말들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직전에 괴력을 보이며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도 한두 눈에 띄고요. 자,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전개가 다소 어렵게 풀어내 입상 실패했지만 한결 이번에 전개 여건과 경주 여건이 유리해진 말도 눈에 띕니다. 자, 그런 내용들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MC가 그 괴력을 보여줬다라고 표현했었던 말이 4번 로열솔저인 것 같습니다. 승급전이기 때문에 저는 로열솔저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무엇보다 선두권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기에 가장 용이해진 말들 먼저 찾아봤고요. 그 중심에 2번 배짱 추천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번 배짱이라는 말은 사실 게이트 이탈 속도나 초속이라는 것이 여타 현등급에서 5등급에서 여타말들에게 쉽게 밀리는 주형의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의지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요. 무리하게 경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신감도 내재되어 있는 말이기도 하죠. 직직전 경주처럼 게이트 이탈과 그리고 인코스의 유리함을 안고 앞선을 수월하게 공략을 해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도주성 선행이 아니어도 자신이 맨 앞에 있지 않아도 모래를 덜 만한 전개 속에서 충분히 입상 이상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전력인 것은 분명하고요. 직전 경주에는 외곽으로 밀려있던 게이트에 의욕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다시 한번 전세 역전이죠. 인코스 2번 게이트 들어와 있는 상황, 현등급에서의 단거리에서의 경쟁력이 확실히 보증이 되어 있는 말, 이번 배짱의 호전세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4번 로열솔저도 인정을 하고 갈 만은 해요. 물론 그 당시의 주로 자체가 신기록이 2개나 나왔었던 아주 가벼웠던 주로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부산에서는 00초대의 벽을 넘는 말들이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 벽을 넘어섰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곽에서 서서히 중속을 활용해서 올라왔다는 점도 전개 이점도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연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실전 현등급에서의 이제 경쟁력으로다가 얼마만큼 발현될 수 있을지는 당일 컨디션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7번 헌터파크와 6번 곱다 등의 말들도 추천권 가져가 보겠습니다. 7번 헌터파크는 직전 경주에 상당히 안정적인 선임력을 보여주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현등급에 확실하게 적응해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더 점쳐볼 수 있겠고 6번 곱다는 참 애증의 말이에요. 언제든지 5등급에서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난조로 고전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주만의 빠른 출전 분명히 이유 있는 컨디션 상승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복병 전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편성이고 지금 소개해 주신 마필들 자체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이번 배짱은 전개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신 부분도 인정이 가고 저는 4번 로열솔저가 거세 이후 직전에 보여줬던 그 스피드와 탄력이 주로를 떠나서 분명히 변화를 보였다는 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구도라서 좀 더 저는 상대적으로 4번 로열솔저를 높게 평가했던 구도입니다. 4번만 로열솔저부터 2번 배짱까지 동의를 하고 7번 헌터파크도
뭐 28조에서 7조로 그리고 7조에서 26조까지 계속 이적을 단행을 하면서 최근에 와서 다시 걸음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의지를 보일, 또 부정의 여파만 크지 않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복병권을 바라보는 시각 6번 곱다 같은 경우도 강급 이후 충분히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1번 세차기가 최근 직전 단거리 자체에서 주폭에 대한 변화는 가능성을 충분히 좀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번 경주가 재미있는 게 사실 이번 배짱하고 4번 로얄솔저를 빼고는 선두권 가담이 강한 전력은 크지 않거든요. 과거에야 뭐 곱다 정도가 강한 스피드를 보였지 최근의 모습으로는 이마필이 곱다가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좀 무리수인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번 배짱과 4번 로얄솔저가 선두권 가담 이후 선의권이 야수 뭉쳐줄 수 있는 구도라면 1번만 세차게도 직전 코스 이점 속에서 충분히 탄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인코스 이점이라면 김혜성 기수의 연속 기승 가능성을 좀 타진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번 세차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차계까지는 이제 복병 가능성으로 한번 열어놔야죠.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6번 곱다와 1번 세차계를 동등선상에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곱다 쪽에 점수를 좀 더 줬었던 이유는 이 말은 기본 순발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1번 세차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굉장히 무거웠던 주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임마 어떤 하레인저에게 좀 덜미를 잡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끈기 있게 버텨줬었던 그 빠른 흐름을 지금 끈기 있게 버텨줬었던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인데 당일 주로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이두무 1번 세차기와 6번 곱다는 순위 변동 가능하다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근히 살펴봐야 될 복병 전력들이 상당히 많은 구도입니다. 자, 두 위원께서 이제 복병 가치가 있는 말로 6번 곱다와 1번 세차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1번 세차기는 김지영 위원 설명대로 직전에 무거운 주로 컨디션에서 제법 띄워주는 힘을 보였기 때문에 당일 이번 일요일 당일 주로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이제 복병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2번 배짱과 4번 로얄솔저가 당일 가장 많은 인기몰이를 할 듯하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2번 배짱은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자, 뭐 선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거리도 내렸고 경주 여건의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2번 배짱이 되겠고 거세 이후 확연하게 능력 상승세가 돋보이는 4번 로얄솔저 직전에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도 막판에 압도적인 종반 주폭 걸음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죠. 현등급 검증 전력 7번 헌터파크까지. 네, 뭐 살펴볼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 이경주는요.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강공선행 작전까지 충분히 주요할 말이죠. 전개이점 극대화할 2번 배짱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3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오픈 경주지만 출전마 모두가 3세마가 되겠고요. 직전에 동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 최근에 착승권의 아쉬움을 이번에 편성 후기와 전개 이점을 살려 변화를 보일 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마필 간의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말은 바로 7번 천년의 울림입니다. 직전에 동거리를 입상하며 완벽한 적응 능력 및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직전 당시 11번 최외곽 게이트 배정 출발 후 외측으로 기댔습니다만 서서히 감아서 자 선입권에 가담했고 시종 3선 외곽을 돌면서 4코너에서 발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한 가운데 직선에서 치고 나왔죠. 선두로. 자 전개를 어찌 보면은 결코 쉬운 그 전개 양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겨냈다는 거죠. 출발을 살짝 기댐에도 3선 가담하고 코너에서 빠르게 스퍼트. 이번 경주 앞선 선두권 흐름이 느립니다. 그래봤자 8번 차지파워 정도가 초반 선두권 장악에 성공할 수 있는 선행마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요. 단촐한 편성의 7번 천년의 울림은 출발 이후 초반에 선두 유리한 위치, 아예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여튼 선행이던 선두 유리한 위치, 2선 자리 잡는 던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죠. 직전에 그렇게 외곽 전개보다 이번에는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선두 가담해서 더욱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 7번 천년의 울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안쪽에 3번 화랑의 챔피언을 필두로 4번 썬마운틴, 여기에 8번 차지파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3번 화랑의 챔피언은 작년 12월 30일 날 데뷔 전부터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기본기를 충분히 검증을 받았던 전력인데요. 자, 이후 1월 달에 재관상이 있었고 지난 2월 22일 경주 졸전 이후에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7월 27일 날 주행 심사 시 꾸벅하고 늑발을 했습니다만 코너에서 가속부처 격차를 좁히더니 직선에서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공백 이후에 주행 심사에서 역시 데뷔 전에 보여주었던 출중한 기본기량만큼의 가치를 선보였던 이 3번 화랑의 챔피언이 이번 오랜만에 복귀전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입니다. 훈련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3번 화랑의 챔피언이 되겠고요. 4번 썬마운틴이 지난 1월 달에는 능력 부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힘들어찬 면모를 보이더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이페이스 단거리, 느지막한 스퍼트지만 여력 남기며 3착3착을 하고 있죠. 직전 경주도 순간 스피드가 여전히 떨어진 가운데 후미 인코스 탔습니다만 막판에 가장 좋은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직선 한발 경쟁력에서는 4번 썬마운틴도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말로 보이고 있고요. 8번 차지파워가 분명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로 보이는데 항상 전개에 민감성을 보이고 있죠.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서서 모래를 덜 맞고 뛴다라면 충분히 현등급에선 가능해 보이는데 이번 경주 편성이 그래 보여요. 이번에 망사눈 가면 승인 장구도 착용을 했고요. 자,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서야만 하는 말이 8번 차지파워가 되겠죠. 직전에도 모래 맞고 코너 전개 처진 게 좀 페인이었는데 여기서는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8번 차지파워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직전에 결코 녹록지 않은 어려운 전개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던 이번에 더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연투기 대체 7번 천년의 울림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도 단출한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벗어나기가 좀 힘든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7번 천년의 울림의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울림은 직전 경주에도 당일 속보를 통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훈련식 컨디션이 이미 변화가 와 있었던 전력이에요. 그래서 입상을 차지했었고 이번엔 직전부터 단출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편성에서는 외곽으로 밀려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7번 천년의 울림의 선정 가능성은 높이 사야 되겠고 그 외에 4번 썬마운틴, 8번 차지파워, 3번 화랑의 챔피언까지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백동일 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네, 잘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질문 드릴 거예요. 우선은 저도 똑같거든요. 저는 3번 화랑의 챔피언이 어찌됐든 잠재력 사이즈에서는 좀 앞서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 주행 재검 때 착지 불량하면서 약간 밀려고 나서도 추진 없이 통과를 했던 그 모습이 상태가 이상 없다고 느껴져서 우선 7월 27일 날 주행 심사를 받다 보니까 훈련 패턴이 좀 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마필의 기본 능력을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7번 천년의 울림의 변화 그리고 4번 마 썬마운틴 8번 차지파워까지 이 편성에서 모두 쳐다봐줘야 하는 마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편성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이변이 터지는 경주들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저는 아직 어린 마필들이고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좀 평가를 내려요. 6번마 월드슬램만 10전을 뛰었던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6전 이하의 마필들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각질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갑자기 추임마가 선행을 가기도 하고요. 선행마가 추입을 가기도 하고 아직 그런 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류의 약편성에서는 의지를 보이는 마필들의 이변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마필을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당일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볼 생각이거든요. 2번마 낙원대로라는 전력이에요. 낙원대로라는 마필 자체가 계속해서 발적을 조금씩 밀려주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끈끈하게 걸음을 올려붙이는 걸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직전의 경주 이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거세도 단행을 하고 씌워왔던 망사 눈가면으로 교차를 하고 교차한 상황에서 트라이빙 러빙 제거까지 씌워주면서 정말 이번 경주는 어떻게든 이 마필한테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그렇다면 이런 약편성 속에서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구도라면 변화를 위해 노력해준 이번 나온대로라는 마필의 최대 복병같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된다는 평가인데 이번 나온대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실전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체크는 됩니다. 직전 경주 이후 거세를 단행했고
고질적으로 발주 이탈 능력이 좀 떨어지는 늦발기도 있고 순간 스피드가 좀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거세도 단행했고 향후에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번 경주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전력들 그리고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번 낙원대로 이번 경주 뛰는 거 보고 순발력도 보강이 됐다라고 싶으면은 차후에 좀 이번 낙원대로는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타이밍은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편성 호기도 만났고요. 전개도 매우 유리하죠. 연투 기대치가 당연히 높은 말 7번 천년의 울림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선 4등급 8주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8경주도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1000m 다수의 선행마 출전, 던처럼 편성이지만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발빠른 선행마 한두가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들은 어떻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자,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말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일단 1번 한라황우죠.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는 그 누구도 잡아내지 못할 만큼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자, 선행에 실패했어요. 당시 외곽에 스마일 팩터가 외측에서 찌르고 들어와서 선두 장악에 나섰고 상대적으로 당시 1번 게이트 배정받았던 한라황우는 다소 처져서 2선에서 인코스에서 전개를 펼쳤죠. 또한 마지막까지 당시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는 바람에 완전히 졸전을 펼쳤는데 자, 이번 경주 임성실 기술 안전을 교체했고요. 1번 게이트 솔직히 이번 경주 편성에서 8경주에서 1번 한라황우보다 앞에 나설 수 있는 선행마는 단호히 보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의지를 보이고 레이스 선행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직전에 알았잖아요. 직전에 그게 선행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직전에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이죠. 1번 한라황우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선두권 자유전개 2.2번 영광의 천하를 필두로 5번 킹라이언 여기에 4번 BK 사운드 등이 있습니다. 자, 2번 영광의 천하는 작년 9월에 이 평골절로 인해서 이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던 말입니다. 오랜 공백도 있었죠. 하지만 작년에 데뷔전부터 선행 1순으로 입상할 정도로 기본기만큼은 출중했고 6번을 뛰면서 3차례 입상과 3착 3번 모든 경주를 3착 내 꾸준한 경주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직전에는 빠른 흐름 구도 속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2선 외곽 적극성을 띄웠습니다만 당시 영천 이후로의 막판 역습에 허무하게 3착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도로 2번 영광의 천하는 선두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선두 선입권에서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게이트 2점까지 충분히 살려볼 2번 영광의 천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번 킹 라이언이 역시 작년 12월에 평골절로 인해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던 말이고 직전에 6월 30일 경주 오랜만에 복귀전에서는 아직은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졸전이었고 당시 5번 킹 라이언은 특히나 출발 이후에 300m 지점에서 타마필의 진로 방해를 받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한 3코너에서 내측 갇혀 모래마크 전개 쳐져서 아무래도 단거리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정상주기에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1300m 거리까지 선두 선입작전으로 입상 전력도 있고요. 정상주기 컨디션은 더욱더 좋아졌고 최단거리 레이스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의 5번 킹라이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번 BK 사운드가 직전에 역시 승급전에 1200거리 선입 적극성을 띄웠습니다만 코너에서 살짝 전개 모래마크 전개 쳐진 게 페인이었고 이번에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내린 거리에서 이 4번 BK 사운드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부산 8경주는요. 코스 2점 간공 선행 작전으로 이번에 레이스 운영을 주요할 1번 한라황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1번 한라황우의 선행 가능성에 대해서 줄어든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한라왕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상대적으로 이번 영광의 천하의 전개 2점 쪽에 우선 관심이 갑니다. 영광의 천하라는 말은 선행을 나서면 더 띄워줄 수 있는 전력이지만 옆선에서의 경합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2선으로 밀린 전개까지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직전 경주는 스마일 팩터라는 말이 기습 선행이 완벽하게 주요해 버렸었던 그 바람에 영광의 천하가 쫓아가다 그 힘이 빠져버렸었던 그런 좀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번에는 만회를 기대를 해보겠고 1번 한라왕후가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이번 영광의 천하가 바로 그 옆에 혹은 2선에 있을 때 좀 더 안정감이 있다는 부분이죠. 한라왕은 상대적으로 경합 없이 도주성 선행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전개 여하에 따라서 동반 입상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번 영광의 천하 쪽에 점수를 주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저는 5번 킹라이언은 이겨넣고요. 7번 펠라로프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펠라로프라는 말이 빠른 흐름에서의 선입 대안으로서의 이편성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 말 자체는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훈련 패턴의 변화가 이번 경주에서 펠라로프의 순위 상승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행 훈련이 좀 주요하게 잘 먹히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7번 펠라로프의 선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7번 펠라로프가 과거에는 선두주도 레이스를 펼칠 정도로 순발력도 있었단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전개의 다변화를 꾀하는지 지난 6월 7일 경주에서는 한라왕후가 선행 강공작전을 우승할 때 당시 추입으로도 참착을 했고요. 근데 직전에는 다소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무너진 아쉬움, 항상 결정력이 좀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한라왕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레이팅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 여건에 있어서도 직전 대비 1kg, 0.5kg 늘어나 56. 경주 여건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차후에 좀 더 앞선이 약하고 레이스 선두권이 좀 몰락할 수 있는 경주에서 이 7번 펠라로프는 노림수를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어려운데요. 저는 MC가 설명했던 부분에서도 좀 그렇구나, 저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저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게 단촐한 구도지만 이게 전개 자체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내렸어요. 저는 이제 MC가 이제 일반 한라왕후가 선행을 나섰을 때 그 파괴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영광의 천하가 선행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럼 두 마필 모두가 싸우거나 자칫하면 두 마필 모두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라왕후가 선행을 가면 영광의 천하가 입상을 못하고 영광의 천하가 선행을 아예 뺏겨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위에 있다고 평가를 해서 두 마필 중에서 저는 영광의 천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라왕후를 세게 말씀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7번마 펠라로프의 선정 가능성 김지영 의원님과 동의를 하고 있고 5번 킹라이언은 MC의 설명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1번 한라왕후라든가 영광의 천하 또 위닝 어게인과 BK 사운드도 안 느리거든요. 위닝 어게인조차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선두권이 빡빡하게 진행이 된다면 따라갔을 때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6번만 유로시나가 이번 경기에서 최대 복병의 가치를 해줄 걸로 평가를 내립니다. 스피드감도 좋고 흐름도 잘 따라가요. 이미 영광의 천하와 뛰었던 6월달의 경주에서도 가능성을 보였고 그때 당시는요 3위를 했던 이유가 분명했었거든요. 서수은 기수가 안쪽에서 구트랜드가 자리를 잡자 그 마필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옆에 붙여요.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마필이 같이 몰락을 했고 추임 마필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뛰지 않고 직전에 임성실 기수가 가볍게 이선에 가담을 하고 따라가니까 더 뛰어주죠. 근데 52의 가벼운 중량 조건이면 오히려 부담 없이 타줄 수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흐름을 따를 수 있는 6번은 유로시나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8경주 초반 중반 전개 양상이요. 경합은 없으리라 봅니다. 선행마 중에서도 급이 다른 선행마잖아요. 1번 한라왕후. 직전에 왜 외곽의 스마일 팩터한테 자리를 내줬는지 지금도 의문시가 되는데 여튼 1번 한라왕후는요. 도주 선행마입니다. 1번 게이트의 도주 선행마. 압박, 경합 없을 거라 봅니다. 또한 직전에 선행 실패하자 완전히 무너진 그 쓰라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 실수 안 하리라 봅니다. 임성실 기수의 기용도 더욱더 든든해 보여요. 그래서 1번 한라왕후는 무리 없이 선행을 받아 경합 압박 없이 1승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2번 영광의 천하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선두 선입권 자유전개 이점이 2번 영광의 천하 말씀드린 거고요. 자, 6번 유로시나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에 싸웠던 편성 자체가 6등급 5등급 레이스였기 때문에
한 치수 좀 아래 말들과의 레이스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고 승급 전에 이제 4kg 감량 혜택이라는 달콤한 혜택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레이스 흐름 자체도 최근에 뛰어왔던 상대 구도보다는 빠르고 상대 여건도 상당히 강한 마필들 첫 대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급전에 6번 유로시나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당일 컨디션이 정말 절정에 다다른다면 복병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빠른 흐름에 상대 강한 구도에 한 번쯤은 적응해야 된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이번에는 강공선행작전이 주요할 1승 기대치가 높죠. 최단거리 강공선행작전 1번 한라황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0개의 마필들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좀 다소 기복, 아쉬운 전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 수가 눈에 띄고요. 공백 이후 실전하는 기본기 출중한 말에게도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단거리 레이스이고요. 은근히 레이스 흐름 또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명쾌한 해답을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요일도 붙어서 이기겠습니다. 부산 10경주,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는 우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선행은 과연 누구? 이건 반드시 방점 찍어 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경합은 없습니다. 경합이 일어난다면 2, 3선에서의 경합, 그 부분은 분명히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선행을 누군가 한두가 나섰다라고 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단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곽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서서 경합으로 모두 무너지는 그런 그림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구도인 거죠. 왜냐하면 선행은 5번 파워터치가 아주 유유히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5번 파워터치라는 말은 작년 11월이었나요? 그 대상경주 기승하러 내려갔던 서울기수 신영철 기수가 엄청난 문매를 맞았었던 발주대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기립 늑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저앉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아쉬웠던 경주 내용이 있었고 이후에 직전 경주의 경남 신문배에서도 스타트가 좋지 못한 과정. 근데 파워터치 스타트가 늦었던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의 스타트가 더 좋았었던 아쉬운 대목들이 여러 번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 말의 가장 큰 매력은 선행 나섰을 때의 파괴력이죠. 1300m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 편성에서의 이 파워터치의 선행을 넘어설 수 있는 말은 없을 겁니다. 5번 파워터치의 선행 강공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선행을 나서는 게 유리한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엔 선입으로의 지출수산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3번 슈퍼골드라든가 8번 영광의 포스 등의 말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관건은 이주의 말들이 그나마 선입과 추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선입권은 필연적인 경합이라는 부분입니다. 2번 대오질주, 4번 파인파워에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9번 투스카로라빌까지 선행을 나서는 게 유리한 말들입니다. 파인파워야 뭐 선입 추입까지 가능하다고 치지만 이런 유행의 말들이 선두권을 빠듯하게 메꾸고 있을 때 가장 유리해지는 말 6번 CU 다운 더 트랙이 드디어 본인이 뛸 수 있는, 본인이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통 추천해드릴 때 선행마와 추임마를 동시에 추천해드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선두권이 빠릅니다. 선두권에서 끝납니다. 추임마 못 올라옵니다. 보통은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죠. 오늘 굉장히 특이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선행마 5번 파워터치와 추입이 가능한 6번 CU 다운 더 트랙 대신에 추임마가 못 올라왔을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3번 슈퍼골드와 8번 영광의 포스 튼튼하게
방어는 해주셔야 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5번 파워터치의 선행강공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기대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좋은 결과 저 역시도 같이 보는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어요. 파워터치는 뭐 선행을 가야 더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레이스 자체에서 파워터치 스피드, 의지, 마방의 의지까지 깨줄 수 있는 마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8번 영광의 포스가 무리하게 나서진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고요. 무리하게 나서도 그 마필한테 무리라고 보고. 근데 딱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3월달에 경남신문배에서도 출발 자세가 좀 좋지 못해서 출발 심사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큰 병력, 뭐 답창 정도였기 때문에 뭐 큰 병력은 아니었는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주행 재검 내용도 좋은데 체중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좀 그게 마음에 걸려요. 뭐 23kg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당일 체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칠까 봐 좀 내심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체중이 빠진 상태에서도 여유 있는 주행심사 통과 내용을 보여준 바 있거든요.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오히려 전 당일 체중이 다시 20kg 쪄서 나오면 어떡하나 그게 오히려 걱정일 정도로 체식 상태 양호하고요. 말 상태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파워터치 체중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신님께 말씀해 주시고 저 역시도 이제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근데 저는 이제 6번 CU 다운더 트랙이 이제 치명적인 단점 자체가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피해서 정말 추입을 잘해야 되는 편성인데 편성을 잘 만났다는 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또 모래 맞고 자리를 잘못 잡아버리면은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올까 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함께 추입할 수 있는 이마피를 좀 높게 평가를 해요. 외곽에는 10번마 로열 골드입니다. 약간의 팔기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지만 로열 골드도 이제 초반에 힘을 쓰면 잘 안 뛰는 추입권의 모습이라서 이렇게 선행권이 딱 하나 버티고 있고 차분하게 올라와서 추입 타임을 가져갔을 때 능력이 극대화가 되는 마필이거든요. 결국 이번 경주도 10번 로열 골드에게 분명히 찬스는 있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로열 골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로열 골드 추입과 좀 고민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전개로 본다면은 당연히 6번 CU 다운더 트랙을 보고 있는 이상 10번 로열 골드가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만 로열 골드와 CU 다운더 트랙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로열 골드는 정말 전형적으로 느린 흐름에서 앞선이 무너졌을 때 입상률이 더 좋은 유형이라고 한다면 CU 다운더 트랙은 최근 들어서 모래에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도 참 의아스럽기는 한데 전형적인 추입마로서 빠른 흐름에서의 자력 추입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6번 CU 다운더 트랙 쪽에서 점수를 준 것이거든요. 만약에 모두 다 무너지고 흐름이 느려져 버린다. 라고 한다면 10번 로열 골드까지는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로열 골드가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상 그리고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는 최선 순위권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타이밍 늦게 추입으로 응수할 10번 로열 골드가 이번 경주 편성이 선두 선행권이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선두권 몰락 예견이 되지 않는 구도 속에 10번 로열 골드를 추천드리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견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5번 파워터치는 데뷔 후 4번의 경주 중에 2번의 경주가 선행 강공작전 우승인데 자,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심각한 고착, 기림득발 악벽 때문에 작년 11월에 정말 망신을 당했고 경남신문배 이후에 오랜 공백 두고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자 없는 가운데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여기서는요 따라올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경합할 수 있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5번 파워터치가 정말 원사이드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이 편성에서는 1순위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에서 응수할 마필들 중에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말들을 골라보셔야 되는데 3번 슈퍼골드나 6번 CU 다운더 트랙 아주 추임마긴 한데요. 여기 8번 영광의 포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9번 투스카로라빌도 자 전개를 선두 선의권에서 펼쳐낼 수 있는 충분한 순발력을 갖추고 있죠. 과거 뭐 장거리였습니다만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도 해봤고 지난 2월 15일 경주에서는 9번 투스카로라빌이 퍼스트 체인저라는 능력 선행마, 도주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 따라가며 그래도 가능성 있는 추입으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엿보였단 말입니다. 자 공백 이후에 출전 이번에 강급되어서 4등급 무대로 강급되어서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7월 27일 날 주행 심사 시 건전한 면모를 보였던 만큼 강급된 요 편성 구도에 9번 투스카로라빌 복병같이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9번 투스카로라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선 강급이 되면서 부담 주행이 높아진 점은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9번 투스카로라빌이라는 말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추임한 것 같은데 추입해야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선행을 나가서 우승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말이 선행망인가? 선행을 나서는 게 유리한가? 모래를 딱히 못 맞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망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 몇 번 선행을 가서 계속 무뎌져요. 그러더니 뭐 다시 추입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는 한마디로 특징이 없습니다. 주행시대 재심 때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말은 분명히 선입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다인 그 이상의 결정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2%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급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실전 검증 우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 투스커 로라빌 어찌 보면 좀 도깨비 같은 말이죠. 달리 말하면 자신에게 걸맞는 맞는 주행 질주성, 즉 각질이 잡혀있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자 없고 당연히 원사이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5번 파워터치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은근히 난해한 구도이고요. 2선, 3선에서 어떻게 전개 운영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입상성패가 가려질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이를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격준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9주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을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레이스고요. 아웃풋 편성에 자력입상 기대치를 가져올 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능력 좋은 말도 한두 눈에 띄고요. 자, 우선 눈길이 가는 말은 9번 텍사스 시대입니다. 자, 지난 올해 봄에 13조로 이적 이후에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더니 최근에 꾸준한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죠. 지난 6월 14일 경주는 1300m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을 했고요. 직전에 승급전에 1600m 도전에서는 당시 BK 갬블 트루벨러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제법 선전을 펼치며 승급전에서도 그 강편성에서 3착을 했던 말이 9번 이 텍사스 시대입니다. 직전 당시 9번 텍사스 시대는 초반 전개에 다소 후미 외곽 돌고 3코너에서 모래 맞고 살짝 전개가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재차 올려붙이는 이 근성을 선보였던 말이죠. 최외곽 게이트가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1600m 거리이기 때문에 출발은 직선이 가장 길잖아요. 레이스 흐름을 이끌 만한 선행마의 전력이 그리 빨라 보이지도 않고 레이스 흐름도 그리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이 9번 텍사스 시대가 수월하게 가장 유리한 위치 선점 가능한 가운데 1600m 적정거리 출전, 직전보다는 편성이 약해졌다는 평가입니다. 9번 자 텍사스 시대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안쪽에 2번 인디언 강자, 1번 장산 조이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2번 인디언 강자는 작년도에 골절로 인해서 오랜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이후에 올해 복귀 후 1600m에서 강점을 보이며 지난 4월과 5월에 동거리를 연투했던 전력입니다. 자, 직전 경주 2번 인디언 강자는 당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뒷직선에서 외선 무빙 전개를 펼치며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이 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앞선이 4번 투투 터보가 이끄는 페이스인데 1600m 늘어난 거리 담보할 수 없는 선행마 약한 구도 속에 2번 인디언 강자가 결국은 3코너 진입 전에 2, 3선 가담할 겁니다. 스무스하게 감아서 레이스를 펼치며 입상시 전개가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입상시 전개까지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2번 인디언 강자가 되겠고요. 1번 장산 조이가 1600m 분명 보여준 전력도 있고 지난 5월 달에 더비 경주 출전에 서울 원정 참패를 거뒀습니다. 직전 경주 1400m 출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의 초반 전개 대처가 상당히 뒤처져가지고
아예 걸음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 배정에 직전 대비 2km 감량 혜택 이미 정상 주기까지 돌아와 컨디션은 직전보다 올라왔고요. 1600m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1번 장산 조이가 되겠고요. 5번 닥터 시크도 직전에 4등급 외산 편성 빠른 흐름에 적응력 보이며 13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 1600m 거리 올렸고요. 역시 이 말도 초중반에 빠른 페이스도 차분하게 격차 좁히면서 코너에서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하는 그러한 입상시 질주성도 있겠고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만큼 늘어난 거리에서도 전개 2점 살릴 5번 닥터시크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편성옥이 만났고 전개도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9번 텍사스 시대를 중심으로 도전권 중에서 의지 강하고 적정거리 출전, 당일 주로 컨디션에도 걸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9번 텍사스 시대를 중심축으로다가 추천을 해주고 계시고 저도 그 텍사스 시대는 인정을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응원은 해보겠는데요. 흐름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시네요. 흐름이 앞선을 가는 말들이 약하다? 결코 아니죠. 굉장히 강하죠. 5번 닥터시크를 필두로 4번 투투터보와 3번 차룡에 8번 라온 시저스 등이 앞선을 가세를 하고 이 말들이 버틸 수도 있을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9번 텍사스 시대를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도인데 너무 지나치게 세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번 투투터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1000m에서의 선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 1600m 거리 경험이 있죠. 1300m 입상 경험인가요? 우승 경험인가요? 우승 경험이 있죠. 와인 하십니까? 투투터보가. 이 말이 닥터시크 바로 뒤에 붙어갖고 동반 입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9번 텍사스 시대가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4번 투투터보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선행마 전력이 약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일단은 9번 텍사스 시대에게 허용이 됩니다. 직전에 트루벨러, BK 갬블, 트루벨러가 이끄는 페이스, 앞선 선두 5마리의 전력이 훨씬 강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9번 텍사스 시대에게는 이번 경기 편성의 앞선이 약하다. 이걸 상대적인 맞상대 비교를 한 거였고요. 글쎄요, 4번 투투터보가 여기서는 선행은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거 1600m 거리 중거리에서는 아직은 보여준 걸음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검증을 받지 못했고 이번에 승급전에 대폭 늘어난 1600m 거리 선행을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 중에서는 그래도 기본기를 충분히 보여주는 5번 닥터시크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로 저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MC께서 설명 주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을 합니다. 자, 9번 텍사스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JS 홀드인데 JS 홀드의 자마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고 지금 잘 뛰어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텍사스 시대 이번에 선전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직전에 솔직히 BK 갬블이 지금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텍사스 시대가 목차로 트루벨러를 따라왔다는 것도 잘 탄 거거든요. 솔직히 성장의 가능성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디언 강자라든가 장산조이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김지영 의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거든요. 앞선을 나설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투투터보, 닥터시크까지 빡빡하게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선입권이 밀려버릴 가능성. 저는 반대로 선두권이 아예 무너졌을 때 이 대안 7번 가문의 영광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걸음은 정말 아쉬운데 예전부터 훈련 시부터 정말 마필 자체가 여유가 있었던 전력이거든요. 근데 실전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쉽긴 합니다. 계속해서 페이스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고 오히려 선두권 자체가 정리가 안 된 모습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면 주폭 좋고 계속해서 변화주기에 노력을 했던 가문의 영광의 역습 가능성 아니 역습보다는 선입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 보편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7번 가문의 영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과거에 좀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었던 말인데 정말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유형 중에 한두가 이 9번, 이 7번 가문의 영광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 1600m 거리 직전에 1600m 출전. 일단은 이번 경주의 흐름이 앞서는 약하지만 느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2, 3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무빙이 가능한 이번 인디언 강자 같은 경우
글쎄요, 그 선두 선입권이 저는 몰락을 하는 경주로는 보지 않습니다. 7번 가문의 영광이 막판에 비집고 들어와서 역습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선두 선입권의 전력이 선두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말들의 전력이 약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7번 가문의 영광 너무 좀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일 만한 어떤 징후나 또는 이주간의 서둘러 출전이라는 부분도 썩 내키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뭐 변화의 기대 징후가 포착된 이후에 좀 노려보고 싶은 말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까지는 7번 가문의 영광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11경주는요. 직전 대비 약해진 편성 오기 전개도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9번 텍사스 시대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알토론 같은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2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8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팔두 단촐한 편성의 단거리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전략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데 최근에 다소 이제 실전 부진한 면모, 기본으로 보이는 마필에게도 이번에 달라진 경주 여건과 편성 후기를 만나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구도입니다.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두의 마필에게 높은 관심도 가고요.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마들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요 12경주는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2경주 단촐한 구도, 8마리 구도. 저는 오늘의 추천 경주를 12경주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좋아하는 마필.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근에 힘이 돼주고 있는 그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그 마필이 역시나 능력과 전개에서 앞서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행운의 여신은 어떤 마필입니까? 저한테 행운의 말은 이 마필입니다. 8번 아르카디아. 최근 출전 시의 모습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주면서 좋은 적중으로 연결을 드리고 있어요. 6월달의 경주에선 최대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라왕과 함께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었고 7월달의 경주에서도 아르카디아와 원더풀 플라이 추천 경주를 가져가면서 좋은 결과를 읽어냈었죠. 아르카디아는 원래 선두권에서 공략을 했었을 때 스피드를 많이 보였던 전력입니다. 올해 이제 도민일보배에서 2세마 최강을 뽑는 외산 마필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 도민일보배에서 유일한 국산 암말로 출전해서 그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서 4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보여왔던 전력이죠. 그 이후의 경주에 대한 변화 자체가 앞선에서 확실히 장악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 고생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야 이제 장구 변화를 통해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완벽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도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력의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행권을 압박하면서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던 모습인데요. 승급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안쪽 자체가 사실상 강력한 선행 마필은 없어요. 그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도 물론 갖추고 있지만 차분하게 선입도 가능한 상태의 우수한 8번마 아르카디아. 이번에도 우리에겐 행운이 돼줄 겁니다. 확신 있게 믿고 가겠습니다. 도전권 3번마 썬더레인, 2번마 썬데이, 그리고 안쪽 중간 외선 6번마 블랙튼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3번마 썬더레인은 높았던 부중 때문에 계속 고심을 하다가 결국 3착 승급으로 직전에 이제 3등에 도전을 해요. 워낙에 가벼웠던 중량이었고 편성이 좋았기 때문에 당일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최악의 절전을 맞이하죠. 부진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선두 선입에서 전개를 펼쳐야 하는 썬더레인이 초반에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내측을 기대면서 발주기에 부딪혔고 그 순간 전기가 쳐져버리죠. 끝이에요. 이제 그 순간에서는 전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은 끝이 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정상적인 발주라면 선입권에서의 능력, 썬더레인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2번마 썬데이 같은 경우는 기대치보다는 좀 아쉽긴 해요. 19조의 기대주로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인데 제주 이제 도지사배에서의 졸전 이후 휴양 공백을 가지고 오면서 최근에서 다시 한번 스피드를 살려나가는 모습이라 줄어든 1200이라면 회복세의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요. 6번만 블랙텐 같은 경우도 이제 썬더라인과 비슷한 케이스였죠. 높았던 부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직전의 경주에 점핑을 담행을 합니다. 하이냐라는 강력한 스피드의 마필이 있었던 구도에서 점핑을 담행을 해서 흐름을 따라가서 탄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직전의 입상으로 이번의 경주가 블랙텐에게는 승급전이 됐어요.
하지만 부중 자체는 직전보다 오히려 500g 빼준 더 유리한 조건이 돼버렸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또한 따라가 빠른 페이스 역습이 가능한 블랙텐도 이 편성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행운의 여신 8번 아르카디아를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다시 한번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종희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겠습니다. 행운의 여신 맞죠? 아르카디아. 사실 그날 당일 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서승훈 교수가 낙마를 해요. 그래서 기수 변경이 되는 것 아닌가, 막 주로는 무거운데 이를 어쩌나, 아르카디아가 선행을 못 가면 어떡하나, 막 별의별 걱정을 했는데 그걸 모두 불식을 시키고 낙승을 거둡니다. 행운의 여신인 게 맞죠. 백종희 의원이 직전 경기 적중하신 것도 축하드리겠고 이번에도 연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4번 패션 오브 마린이에요. 물론 6번 블랙텐하고 같은 마주의 2두 출전이기는 한데 블랙텐은 직전에 현등급의 점핑 출전을 해서 입상을 했으니 현등급 경쟁력 확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패션 오브 마린은 공백이 좀 길어져서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솔직히 승급전에서 파행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거리를 늘려서 승급전을 치르거든요. 이후에 열재로다가 긴 공백이 생긴 것인데 운동기 질환이 아니었다라는 부분, 열재가 물론 운동에 발이 편해 달리기도 잘하는 법이니까 운동기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그 전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컨디션 난조를 이끌 수 있는 병력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그 치렀던 주행심사 재심 때의 모습은 이 말의 건재함을 과시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4번 패션 오브 마린이 선두권 가세를 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 말의 가능성까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까다롭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4번 패션 오브 마린 같은 경우가 정말 데뷔 초에 와, 저 마필 진짜 세다. 진짜 이 마필이 나올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보여줬던 잠들의 여유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정말 불리했던 외곽에서 와, 저런 전개를 펼치고 저렇게 말을 이겨준다고 대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내 딱 그 진입 장벽을 딱 부딪히더니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뭐 다리 상태도 문제가 됐었지만 전개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도 지목이 됐었고요. 열재와 파행 때문에 주기가 많이 늘어졌고 재검 당시에도 스피드감은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생각보다 이제 파괴력이나 이제 그 탄력 자체가 시원한 맛을 저는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기본적인 능력이 좋아서 이 마필 자체도 아예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일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은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 자체도 능력 자체가 되는 마필인 만큼 저 역시도 당일 꼼꼼하게 마체 상태 체킹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패션 오브 마린이 이제 공백 이후 출전하는 가운데 당일 컨디션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 보여준 기본기와 단거리 검증 능력은 배양했던 말이기 때문에 4번 패션 오브 마린까지도 관심권 보셔야겠습니다. 8번 아르카디아는 최근에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며 연전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자, 역시 이번 승급전에서도 역시 당연히 8번 아르카디아의 선전 기대치는 높게 평가합니다. 저기에 7번 영광의 신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날 동거리 우승 전력이죠.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을 너끈히 극복해내고 종반 압도적인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 바로 7번 영광의 신화인데 물론 최근에 두 번의 출전은 좀 아쉬움이 있고 직전에는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전개가 확연하게 뒤쳐져 그야말로 졸전이었습니다만 막판에 진로 열리자 탄력적인 날카로운 걸음의 여력은 남겼습니다. 이렇게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7번 영광의 신화도요.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 좀 더 직전보다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병같이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요 7번 영광의 신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전개를 파악해 봤을 때 영광의 신화도 아예 배제를 못할 수는 있는 구도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상 지금 8마리 나오는 구도에서 이 편성에서는 안 돼. 뭐 마방과 마주 입장에선 죄송하지만 온몸 배달이 하니란 마필 정도가 최근의 모습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마필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구도인 것은 맞거든요. 근데 저는 7번의 영광의 신화는 추위권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두 선입을 강하게 보고 있고 최근에 7번의 영광의 신화의 부진 자체가 높아진 부담 중량의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흐름을 나서서 있는 앞선의 마필을 높게 평가 있는 가운데 조건 자체에서도 밀려있는 영광의 신화를 저는 여기서 높게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2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능력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갈 마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8번 아르카디아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빠른 흐름의 단거리 레이스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 전개점, 살릴 마필 등으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1월 후반부 승리를 안겨드릴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2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후반부 14경주도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최근 빠른 흐름의 1400 이하의 단거리에서 출중한 기본 기량을 계속해서 보이는 말도 있고요. 오랜 공백 이후에 이번에 복귀전 나서는 능력 기본기 출중했던 말도 관심이 갑니다. 역시 단거리 레이스이고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도 입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14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흐름 굉장히 빠른 단거리 12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선행 경합 여부일 것 같습니다. 빠른 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고요.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선행 말들을 추천을 드리되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말로는 따라가도 되는 유형의 말을 선택을 해보자. 그 중심에 5번 파이널 에너지를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파이널 에너지라는 말은 사실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동반훈련 시의 컨디션 자체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최근 2주간의 훈련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말, 파이널 에너지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컨디션이란 뜻이죠. 승급전이라서 잠시 주저. 혹시 이 빠른 흐름을 못 견디면 어떡하나 싶어서 잠시 주저.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직전 경주 내용입니다. 직전 경주 편성 자체가 약편성이 아니었고요. 빨랐던 흐름입니다. 왜 그 편성에서 어떻게 성산 사이먼이 선행을 못 가지? 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빨랐던 상대들이 많았었고 닥터 선더라는 말 자체가 레이스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입상을 차지하는데 파이널 에너지는 그 말을 여유 있게 넘어서면서 낙승을 거두게 되죠. 성산 사이먼하고 무려 8마신 이상의 격차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고 한다면 상승세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현재 2등급 즉시 전력감으로 충분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말들이 모두 선행마죠. 2번 우승환호, 9번 지국천왕, 8번 위대한 비상. 이 말들은 이 3두가 모두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희박할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 2번, 9번 이렇게 붙어서 2마리만 붙거나 딱 2마리만 듀엣 형식이 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3두의 경합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중에 한두는 살아남을 것. 그 함께 이룰 수 있는 입상 후보말을 선행군으로 잡아주면서 5번 파이널 에너지의 추입 탄력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5번 파이널 에너지란 마필 자체가 직전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그 회복세는 예전에 그 능력을 찾았다.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파이널 에너지란 마필은 31조에서 잘 나가던 마필이었죠. 강력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어가다가 부중에 상태가 떨어지면서 53마 진짜 능력 부진 실격받고 진짜 사연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마방 이적하고 나서 거세하고 나서 직전 완벽하게 싹 달라졌죠. 저는 이 마필이 좀 승급이 늦었다라고 평가하지 결코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이널 에너지는 여기서도 경쟁력이 강하다 인정하고 싶고 이번 우승환호도 동의를 우승환호는 어차피 스피드에서 최적 안쪽이면요 아예 선행 가도 되고 흐름에 맞춰뛰는 2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1200 강점 말씀드려보고 싶고 3번과 탱이바이트가 조금만 선두권이 틈이 나오면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항상 인코스 왔을 때 무서워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1번 아주채강 질문 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1등급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다가 결국에는 좀 떨어진 상태와 빨라진 강해진 상대팀에서 강급이 됐잖아요. 강급되고 나서 이제 회복해주면서 3월대로 입상을 거둡니다. 딱 안쪽에서 최적 전개 가더니 그게 이마필한테 딱 맞는 전개죠. 선행 가주면 더 좋지만 선행 못 갔을 때 안쪽만 파고들었을 때는 항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예요. 어찌됐든 빠른 마필이 많아도 그 자리는 고수할 수 있고
경합 자체 어차피 선행 가는 마필은 한 마필로 정해져 있다라면 최적 선입이 가능한 아주최강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한두입니다. 1등급 승급 전에 아주최강이 복병으로 잡혔다, 복병이다 싶을 때마다 우리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추천 경주로다가 재밌게 즐겼었던 말 중에 하나가 1번 아주최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죠. 심지어는 최근 3월 달에도 속보에서 추천드렸죠. 뭐 이걸 중심으로다가 추천을 드렸었으니까요. 문제는요. 그런 실수를 직전에도 했다라는 부분이죠. 직전 경주 퍼스트 체인저 빠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승환호 빠릅니다. 도대체 왜 아주최강이 그 빠른 강선행 말들 옆에 붙어서 같이 응수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전 2등급에 있을 때도 선입이에요. 차분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을 굳이 옆에 붙어서 같이 무너진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전개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 전개라고 한다면 우승환호 옆에 붙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인코스 3, 4선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라스트 한 발을 쓰는 그 작전이 될 텐데 그 작전을 쓰기에는 흐름이 너무 빨라요. 아싸리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번 파이널 에너지의 경쟁력을 믿지 1번 아주최강의 인코스에 갇히는 선임력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같이 우려가 있는 이번 1번 아주최강에 대해서는 김지영 의원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1200m 레이스입니다. 2번 우승환호, 외곽 9번 지국 천왕. 여태면 빠른 말들이 즐비하고 있는 가운데 선입권에서 오히려 빠른 흐름에 얼매이지 않고 빠른 흐름에 속하지 않고 경합피의 선입전을 펼치며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한 5번 파이널 에너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우승환호가 코스 2점에 이번에 내측에서 선행 강공 트레이도 가능해 보이는 만큼 전개점, 유리한 전개점 살려볼 2번 우승환호가 되겠고 한두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3번 탱이바이트죠. 빠른 흐름에 외선 경합을 하면서 입상한 전력이 있고 과거 이제 블루치퍼가 이끄는 그 페이스에서 다소 모래맞고 밀렸다가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을 3착도 했단 말이죠. 1400m까지, 1400m까지 우승 전력이 있는 이 3번 탱이바이트인데 직전 경주는요. 악재란 악재는 모두 그냥 다 받았잖아요. 3코너에서 방해받았고 전방 결승선 전방 300m에서도 외측 기댄마레에게 또 방해를 당했고 두 차례나 진로 방해당하는 아픔이 있었던 이 3번 탱이바이트. 그래서 직전에 5착의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충분히 하이페이스 단거리도 너끈히 자력 입상이 가능해 보이는 말 3번 탱이바이트.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탱이바이트를 직전에 추천해서 배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실바의 탱이바이트는 선입을 하지만 정도윤의 탱이바이트는 추입을 한다. 추입을 하니까 계속 진로가 막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도윤 기수가 또 추입을 한다면 진로 막힐 거고요. 1200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전개를 선택하는 탱이바이트 입장에서. 직전보다 흐름 더 빨라요. 힘듭니다. 네, 빠른 흐름으로 얘기하셨고 3번 탱이바이트가 역시 타이밍이 늦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네요. 네, 부산 14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빠른 흐름의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5번 파이널 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라스트 경주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1등급 경주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 출전했던 능력 좋은 마필들 이번에 일반 편성에 함께 맞상대가 되었네요. 자, 부산 15경주 1등급 경주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경마 15경주, 일요일경마 1경주, 그리고 15경주 시작과 끝은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15경주 1800m로 치러지고 있는데 편성 자체의 능력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는 드러나 있어요. 이제 정상적인 진행이 된다라면 스피드와 탄력 면에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된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확연하게 서 있죠. 이제는 발주 능력도 다시 한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온마 월드데이 이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직도 조금씩 불안해요. 딱 게이트 열리기 전에 한 번씩 들었다가 내렸다가 좀 출발 자세 불량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최근의 모습에서는 그래도 안정감 있게 발주를 받아내면서 원하는 선행을 나서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에도 정말 잘 뛰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요. 19조의 작전이 통할 수 있었던 레이스였는데 월드데이가 선행 가고 뉴 레전드가 바로 안쪽에서 압박을 해나가면서 서로 운수를 하고 안쪽에 있는 청담도끼를 죽이고 같이 동반 입상하는 그런 작전을 그렸는데 웬걸 청담도끼가 착지 불량으로 늑발을 해버립니다. 근데 두 마필이 앞선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당시 이제 저는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요하니스 기수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냥 두 마필이 직선까지 끌고 나갔다라면 뉴 레전드든 월드데이든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은 저는 입상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요하니스 기수가 우승에 대한 욕심을 보이다 보니까 3코너부터 월드데이를 압박을 해버렸고 두 마필이 같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돼버렸었죠. 월드데이는 그래도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강자와의 틈에서. 정상적인 발주를 받는다라면 지금 뭐 유영망치와 함께 출전하고 있는데 병합 때도 유영망치가 채찍돼도 더 앞서가요. 그만큼 지금 상태도 최상이라서 월드데이의 스피드는 믿고 말씀드리겠고요. 도전권에서는 9번 유영망치. 최근 명가 19조가 다시 한번 부활을 하고 있네요. 오너스컵에서도 두 마리 마필 블루치퍼와 이제 두 마리 마필이 함께 백문배답에 동반 입상을 해주면서 능력에 대한 모습을 입증해 줬었는데 유영망치도 강자와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1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에요. 불렸던 외선에서 이제 모래바람도 좋아지고 있고 안정감 있는 운영 속에서 이번 경주도 이효식 기수라면 오히려 직전보다 레이팅이 높은 상대를 만나서 부담 중량까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 입상 충분히 다시 한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이번만 점버블레이드가 기본적인 사이즈에서는 보여준 걸음이 많이 있긴 하죠. 안쪽이라면 추입 타이밍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훈련 때 모습이 이제 보는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베스트는 분명히 안 느껴지거든요. 조금 떨어진다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관건인데 당일 상태만 괜찮다라면 기본 능력상의 모습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10번마 동방대로가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17년도 이제 파워블레이드와 준우승을 차지했던 동방대로. 정말 앞선이 싸우게 되면서 어부지리성 입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입상이 없어요. 계속해서 가능성만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주폭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서 이번에도 준비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던 동방대로 저는 1800m에서 뭐 2위권까지 해주면 더 좋지만 2위권이 아니라 3위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대로의 역습까지 말씀드리면서 정상적인 발주를 받아낼 5번 월드데이 선행력 가장 믿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리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추천해주고 계시는 말도 다 동의를 해요. 5번 월드데이 같은 경우는 뭐 직전에 뭐 대성경주에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이니까요. 5번 월드데이가 솔직히 그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뉴 레전드하고 왜 싸웠을까? 둘 중에 한 마리가 버텼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생각해도 다시 아쉬운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 확실히 내려가 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불안했던 요소가 부담 중량이었거든요. 외곽 게이트인 건 둘째치고 부중으로 57이라는 높은 부담 중량으로 1등급 상대들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위험했던 부분이었는데 무난하게 극복을 했다라는 판단이라서 이번에 55로 낮아진 부담 중량이면 충분하고요. 9번 유영방치와 2번 점버블레이드에 대한 설명까지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그 설명까지 약간 약해 보인다는 거 현장 확인. 저는 8번 그레이트킹은 한번 여쭤볼게요. 10번 동방대로 직전에 한번 추천드렸다가 3위도 못해갖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선회했습니다. 분명히 8번 그레이트킹 같은 경우에도 더 보여줄 걸음이 있어요. 급격하게 노세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쉽기는 해도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빨리 포기하셨네요. 8번 그레이트킹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좀 실망스러운 감이 좀 많이 커서인 것 같아요. 이제 아예 포기는 못하죠. 그레이트킹도 기본 능력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레이스를 누가 끌어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월드데이가 선행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레이트킹도 선두 외선에서 마지막에 파괴력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자리를 잡고 그 흐름 끝까지 가면서 중속을 연결시키는 유형의 마필이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유형의 마필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점버블레이드라든가 유형망치라든가 이 이두의 전력들 자체가 워낙에 힘에 대한 여유는 갖춰주고 있는 전력이라서 어차피 월드데이 바로 옆에서 그레이트킹이 붙어서 두 마필이 그냥 한 바퀴로 끝난다. 저는 그러기에는 지금 그레이트킹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상태가 베스트는 아니라는 느낌이어서 조금은 상대들보다는 약하게 판단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네, 이 15경주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에 출전했었던 말 3두가 출전을 하죠. 당시 선행 강공전선 펼쳤습니다만 아쉽게 5착한, 4착한 5번 월드데이를 필두로 3번, 2번 점버블레이드, 여기 9번, 8번 이 그레이트킹
삼두의 마필이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 상반기 그랑프리 출전해서 아쉬운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그렇죠. 5번 월드데이가 1800m 코너 앞에서 출발하는 선행마에게 유리한 그 경주거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전개이점과 선행 강공 역전이 주요할 수 있는 말로 5번 월드데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여기에 9번 뉴욕망치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맞상대들이 상당히 강해진 구도 속에 얼마만큼 1등급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저도 8번 그레이트킹을 좋게 보는 게 작년도 그랑프리에서도 당시 편자가 초반에 빠진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최선 역주를 펼칠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근성을 선보였단 말이죠. 직전에 부산경시장배 착승권 6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요 8번 그레이트킹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일요일 부산 15경주는요. 일반 편성 또한 1800m 가장 유리한 전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5번 월드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 부산 13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 13경주고요. 자, 액면성의 최근에 보여준 능력상 2대 마필이 강한 인기몰이를 하는 구도입니다. 2번 브레이브 킹덤, 12번 말리브별. 2대 마필의 동반 입상으로 과연 결판이 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기마 중에서 허점을 드러낼 수 있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산 13경주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자, 백동일 의원, 2번 브레이크 킹덤과 12번 말리브별 이 양강 구도를 무참히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마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13경주는 이 양강 구도가 만약 끝나버리면 정말 허무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편성 자체에서 분명히 복병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틈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함께 상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는 결국 선행권에서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3번마 더임찬이라는 마필이 선두권 공략을 해서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 좀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줬고 그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마필 저는 1번 저스틴 매직 추천드립니다. 저스틴 매직이라는 마필 자체는요, 이제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이 있어요. 전기를 좀 수월하게 풀어 나가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거나 아니면 선행권 바로 옆에 붙는 2선 전개를 펼쳤을 때 가장 능력이 극대화가 되죠. 다 지금 8번에서 4번의 입상이 다 그렇게 되어서 입상한 거예요. 1000에서 1600도 극복할 만큼 스피드감은 좋습니다. 다만 직전의 경주에서는 초반에 전개에서 쳐져버리면서 아예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해서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이번 레이스 자체가 선행권의 그 스피드가 빠른 마필은 상대 마필인 더임찬 빼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코스 이점이전 저스틴 매직 살려나가려면 선행 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 옆에 바로 있거나 이 회복세의 모습을 훈련식도 보여주고 있는 저스틴 매직이라면 선행 시의 모습은 정말 이번 경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강조드려야겠네요. 네, 액면 인기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개이점을 살리는 말이죠. 선행이던 2선 인코스 따라가던 1번 저스틴 매직을 백동일 의원의 그 복병마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13경주 편성에서 그렇죠. 액면의 인기마를 누르고 입상한 자리 도전할 수 있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한두의 마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6번 투펠로 추천드릴게요. 어쩌면 당연히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인기도라는 것이 상승세, 직전에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말들에게 시선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인데 재승급전입니다. 6번 투펠로는 재승급전이기 때문에 직전보다 부담 중에 낮아져 있고요. 현 등급에서 외산 3등급에서 혼합 3등급에서 1800m의 경험이 있고요. 2번의 3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번 경주에서 2번, 12번 이 강이 정말 유력해요. 입상권 도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깬다면 6번 투펠로입니다. 네, 이두의 인기만 구도를 무참히 깰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 김지영 의원은 6번 투펠로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민병철은 4번 치프 리더를 말씀드립니다. 이미 3등급 무대에서 1800m 거리 우승 전력이 있어요. 지난 5월 31일 경주. 최근에 연달아서 졸전을 거듭했고 직전에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홈이 인코스 쳐져가지고 초반 전개 처진 부분에서 다소 아쉬웠을 뿐이지 직선에서 전개가 진로가 열리자 막판에 보여준 걸음은 정말 이제 회복을 했구나 그 느낄 정도로 날카로운 끝걸음 보였단 말이죠. 자, 이번에 4번 치프리더 여전히 52에 유리한 부담 중량 1800m 자,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자, 민병철은 인기마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같이 높은 말 4번 치프리더를 강조해 드립니다. 네, 부산 13경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는요. 김지영 위원의 6번 투펠로, 백동일 위원의 1번 저스틴 매직, 민병철의 4번 치프리더 이 3도의 마피를 복병같이 높은 말로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자 부산 경마의 결승전 저희가 모두 해설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부산 경마의 휴장으로 인해서 서울과 제주 경마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교차적인 휴장도 다음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번 일요일 부산 경마 15개 경주 휴장 전 마지막 그 부산 경마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뭐 의지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상관관계, 뭐 경마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잘 살피셔야 할 이 부산 일요일 경마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금 제주 경마 특집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